그럼 당연히 이 경우도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5. 곱은 얼마? 7. 25에서 14를 빼면 얼마? 1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옆에 보여요?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은 알파의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곱의 제곱이 돼서 곱은 7이니까 7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 그럼 두 근의 합이 11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 7의 제곱이 49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49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 거지. 그치 민영아? 멍 때리지 마.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하네. 좀만 쉬었다가 2차 방정식 틀어내는 가자. 힘들어. 지금 많이 쉬게 했다. 네, 지쳐 보여서. 이상한데 충격했습니다. 또 갑시다. 자, 2차 방식 편례근으로 갑니다. 이차 방정식의 편례근은 두 가지 형태의 편례근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 편례근을 가집니다. 라는 개념이야. 좀 문자가 복잡하면 너희들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꼴 제로라는 근을 구해볼게. 근을 실제 구해보자. 근을 구해봐. 어떻게 되냐고? 2분의 마이너스 3 설마 루트에 마이너스 3 제곱 9가 되고 플러스 4, 4, 16 되고 인수분해 되는 거니 이 식기가? 인수분해 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5 그러면 4, 5, 20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놈이 근을 실제로 구해보잖아.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가 되는 거야. 이해는 가니? 그러면 근이 어떤 근을 형태를 가지느냐? 한 놈이 유리수. 즉 근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29라는 놈과 나머지 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9라는 근의 형태를 가지게 되지. 그러면 얘가 근이면 얘가 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2차 방정식이 얘가 근이면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 두 근을 구해볼 텐데 a, b, c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되지? 일단 얘가 0보다 커야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 편례근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실근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허근을 가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일단. 실근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봐.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잖아. 그럼 얘분의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되나? 유리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분의 얘는 뭐가 되냐?
무리수 값이 되겠지. 근데 그 무리수 값이 풀마 루트 형태를 가지게 되잖아. 플러스 루트를 가지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죠? 마이너스 루트를 가지면 플러스 루트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온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이 말이에요.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 됐대. 개수가 유리수인데. 그 플러스 루트 2가 근이 됐으니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돼야죠. 근의 공식을 모양을 보면 납득은 가니 반드시 무리수 편량을 가진다가 아니라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 되면 1 빼기 루트 2도 근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워줄게. 지워주고 이걸 다시 좀 써줄게. 좀 명확하게 이제 이해했으면 봐봐.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이 유리수라면 A 더하기 B 루트 M이 근이면 2차 방정식에서 A 빼기 B 루트 M도 근이다. 여기서 A, B는 유리수, 루트 M은 무슨 수? 무리수라는 가정하에. 이해는 가셨어요? 자, 그럼 예제를 만들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퀄 제로에 반대로 문제를 해줄게. 빼기 4x 플러스 a. 자, a가 유리수다 라고 했어. 이놈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a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A가 무슨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 편량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들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근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x 빼기 1과 x 빼기 루트 2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편량의 형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개수가 무슨 수면? 유리수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반드시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요 모양이 근이면 요 모양도 근이 되는 거지. 무리수 근의 모양에서. 이해돼? 조금 어렵지?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근이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2 빼기 루트 3도 근이 돼야 되잖아. 플레븐의 성질로부터. 이해가죠? 그럼 두 분의 합. 둘을 더하면 얼마? 4가 만족이 되는 거, 그지? 두 분의 곱. 둘이 곱하면 2의 제곱 빼기 3은 누구랑 같아? A랑 같은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A는 얼마? 2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돼. x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1 이퀄 제로에 근이 2 플러스 루트 3대 단 a가 실수로 나머지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폴스가 된다. 폴스. 거짓이라. 딱 봐도 곱해봐. 곱하면 만들어지네. 진짜. 그럼 곱하면 2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2잖아. 지금. 근과 비슷하게 써봐. 왜냐면 A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이 뭐 이런 식으로 돼도 되는 거 아니야? x 빼기 뭐 2분의 루트 2에 뭐 x 빼기 뭐 루트 2다. 이렇게 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같이 예를 든 거야. 그냥.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2 플러스 루트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그냥 근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이 값을 집어넣어서 풀면 2 플러스 루트 2 전체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가 이런 제곱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직접 계산을 해야 돼.
혈액은 승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수가 무슨 수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무리수 혈액은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답은 아닌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민영아 조금만 힘내. 힘내. 2번은 개수가 실수야. 이번에는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라는 내용이야. 여기서 PQ는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 하에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꼴 제로 얘 하는 근이 2 플러스 3i래. 이놈이면 a를 찾아. 근데 a가 실수라는 조건을 다 줬어. 그럼 개수가 실수지. 개수가 실수일 때 복소수 혈내근은 가진다. 복소수 혈내근. 왜냐면 근해 공식 써봐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 아니야. 개수가 실수라고 생각하면 얘도 실수지. 맞아 안 맞아? 얘가 0보다 작으면 혹은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꼬라지가. 맞죠? 그러면 여기는 허수가 절대 나올 수 없잖아. 여기서는 허수 먹어야 돼. 풀마 허수가 무조건 만들어져요. 풀마 허수가. 그러면 3i가 만들어졌다는 건 플러스 3i가 만들어졌다는 건 마이너스 3i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돼서? 좀 어렵나? 좀 어려워. 개념은 좀 어려워. 외워도 돼.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혈내근을 가지고 개수가 실수면 복소수 혈내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나머지 근이 뭐가 돼? 2-3i가 된다는 걸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분의 곱 2 플러스 3i 2-3i가 누구랑 같아야 돼? 근각에서는 게 a와 같아야 되는 거지. a는 7이다 라고 풀 수 있다. 이걸 우리는 혈내근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 가서 마찬가지로 혈내근 얘기 또 나올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 혈내근을 가지고 개수가 실수이면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 단순하게 정리하기. 이해되겠어요? 정리.
너희들 다 자버리는 거야? 지금 정리할 때 다 자고 있어. 와, 대박. 내가 정리할 때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우대? 지운다? 아이고, 6시간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자. 오늘 8시에 끝내줄게.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자. 아, 그게 싫어? 아니야, 그냥 오늘 9시 때. 아, 그게 더 좋아?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의견이 분분해. 다음 주 시간이 안 되는 건가?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2시에서 5시까지 수업을 2시에서 6시까지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하기 싫어? 오늘 다 해버리면 좋겠어? 찬이는 지금 8시까지만 하죠 이러는 거야. 아, 이게 진도를 너무 나가도 숙제가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괜찮아? 오늘 그냥 다 해버려? 엎드리지 마. 포기하지 마. 지치지 마. 넌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잖아,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면 되는데. 자, 261번 가보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n 이퀄 0. 이놈의 한 근이 얼마? 2 플러스 3i다. 자, 실수 m의 밑줄거. 이 2차 방정식 모양을 잘 보면 mn이 실수가 되는 순간 사실상 실계수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개수가 실수라는 뜻이고 개수가 실계수란 개수가 실수다라는 뜻이다. 그럼 이놈이면 무슨 근을 가진다?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 이에 대해 복소수 혈내근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복소수 무리수 형태가 된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근이 뭐? 2-3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복소수 혈내근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근이 3, 7 이렇게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허수의 근을 가지게 된다면 허수의 형태의 근을 가지게 된다면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너무 표현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막 개념이 계속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빼기 QI가 근이다.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머리에 쿵 뭐라고 하지? 이걸 주입시키려고.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 실계수일 때는 복소수 혈내근,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 혈내근을 가진다. 주입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하지? 당연히 근이 실수에도 근이 3하고 5가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복소수 혈내근이 아니잖아. 그지? 무조건 복소수 혈내근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근의 형태가 한 개의 근이 허근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복소수 혈내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거야. 엄밀하게 알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근은 2 빼기 3i가 되는 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얼마? 4가 된다. 그놈이 2음과 같다. m은 얼마?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건 공식. 얘는 실제로 더한 거. 두 근의 곱. 실제로 둘을 곱하면 7이지. 얘가 2과 같다. 해서 n이 7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겠니? 손이 돼요? 오케이. 네? 민영이? 사랑 이해됐어? 뭐라고? 7이 아니야? 왜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곱. 선생님 미쳤죠. 4 더하기 9니까 얼마야? 13이 돼야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정신 차릴게요. 자, 그 다음에 7근의 부호로 가자. 이거 좀 어려워. 하필 어려운 것들 지금 한참 힘들 때 이것들 다 잘했네, 이것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 나중에 근의 분리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는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등장. 수원을 할 때도 등장, 수투를 할 때도 등장, 이과 가서 미적분을 할 때도 등장. 계속 등장을 해. 수능에서도 나올 거고. 중요해 안 중요해? 아주 중요해. 이런 게만 나오고 끝나는 개념들도 있어 보면 근데 많이 그 위의 교육 과정에 계속 등장하는 개념들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고 잘 이해를 시켜놔야 돼. 여러분들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했어. 오케이? 자, ABC는 실수다. 라고 가정하고. 자, 첫 번째는 뭐냐? 두 분이 모두, 이 알파, 베타는 아직 실근인지 호근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ABC 값에 따라 달라, 안 달라? 다를 거야. 자, 어떤 ABC라는 조건을 주고 나서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이 된다, 양수가 된다.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을 만족해야 두 분이 모두 다 양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양수고 두 분의 곱이 양수가 되면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겠니 얘들아? 진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A가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이면 당연히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다라는 건 참이야 참. 알겠지? 그런데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각각이 양수가 된다는 건 거짓이에요. 참고로. 이건 거짓이라고. 왜 거짓이냐? 알파, 베타가 실수란 말이 없잖아. 그치? 우리는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모든 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수까지 합장한다? 복소수까지 합장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잘 봐. 알파가 1 플러스 R, 베타가 1 마이너스 R. 그 다음 얼마야? 2죠. 곱해도 2죠. 맞아? 합도 양수죠. 곱도 양수죠. 맞습니까? 하지만 둘 다 양수라고 할 수 있나요? 없네요.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여기 아직 명제를 안 배워서 그래. 수학 하에 가면 명제를 배우게 될 거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와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다른 명제야. 명제가 뭔지 알아? 중학교 때 명제 안 배웠나? 명제라는 뜻도 안 배웠나 아예? 아예 사라졌나 여러분들? 아, 옛날에 중학교 때 명제 잠깐 배우는데 원래 참이나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배워? 중학교 시험 하나도 안 해봐서 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양수면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인 건 맞다고. 근데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라고 해서 각각이 양수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A, B가 실수야. A, B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A 더하기 B가 양수고 A, B의 곱이 양수이면 A가 양수, B가 양수는 참이야. 실수일 때는 참이야. 실수해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 나오면 각각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특별한 말이 없잖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복소수라고 취급해줘야 되는 거야. 요 이해 가셨나? 자, 그럼 자 이쪽으로 가. 이게 어려운 개념이야. 두 분이 모두가 양수 되기 위한이거든. 되기 위한. 되기 위한이라는 건 누굴 만족해야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지. 국어적으로 납득이 가니? 양수가 되기 위한이거든.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우리는 합과 곱이 양수라고 해서 두근이 각각 양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거짓. 이해가지? 거짓. 거짓. 오케이? 그럼 뭘 만족해야 되느냐?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대로 해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인 상태에서 반드시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조건을 집어넣어줍니다. 3번으로. 그지? 맞아 안 맞아? 알파, 베타 실수라는 사실만 만족해주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지. 그럼 뭐야? B가 0 이상이라는 뭐야? 실근을 만족하는 거지. 두근이 다르다는 말은 없어. 중근으로 같은 근이면서 양수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D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시켜주면 이때는 참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쪽에다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x 2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퀄 제로에 두 분이 모두 잠깐만 숫자를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안 돼요.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게 만들려면 이 숫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네. 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a 빼기 1 이퀄 제로에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된대. a의 범위를 구해보십시오라는 문제를 만났어. 자, 그럼 뭐? 두근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세요, 여러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이니까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두 번째, 뭘 또 만족해야 된다고? 곱도 만족해야 돼. 얘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니 a는 일단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 하나가 만들어지나요? 여기까지 됐죠? 꺼졌어? 깜짝 놀라라. 너가 탁 봐버리길래.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여러분? 판별식을 만족해줘야 된다고. 판별식. 이해돼? 그럼 D는 어떻게 돼?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a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를 만족해줘야 된다. 판별식 0 이상이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풀면 9 빼기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8a가 넘어가자 빼기 8a가 8a는 작거나 같다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8분의 13보다 또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가 나오면 되겠지? 이 기업과 니은은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이거 AND잖아, AND. AND. 여기도 AND. 여기도 AND가 되겠네. 셋. 그지? 각각을 동시에 다 만족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다 만족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기업과 니은의 AND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실세상에 찍으면 빠빠빠 2분의 1보다는 빵꾸뽕이야. 2분의 1 빵꾸뽕보다는 크고 8분의 13은 여기 쪽에 있겠네. 점이야. 8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된다. 공통 범위는 여기 범위라서 2분의 1보다는 a가 크고 8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주면 두 분은 모두 양수가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잘 이해하네. 어려운데. 이해돼? 오케이. 두 번째는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면 뭐를 만족해야 될까?
두분의 합이 양수고, 합이 음수고, 곱은 여전히 뭐 해야 돼, 여러분? 양수가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또 뭐가 확인이 돼야 된다? 실근이라는 걸 줘야 된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잘 봐.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두 분의 합은 뭐예요? 음수죠. 곱은 여전히 양수죠. 그러니까 허근이면서 얘를 만족하는 놈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라는 조건을 줘야 만족할 수가 있게 된다. 이해됐니? 세 번째, 두 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두 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양근 한 개와 음근 한 개를 가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합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두 분의 합을 알 수 있어요? 두 분의 부호가 반대라고 해서? 예를 들면 두 분이 하나는 3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합은 1이 되지만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2면 어떻게 돼? 두 분의 합은 또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합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 그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곱은 어떻게 돼? 당연히 양근은 음근이니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 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조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D 조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해도 답은 똑같아. 조사를 해도 됩니다. 참고로. 왜 조사할 필요가 없냐? 잘 봐. 저기 근과 계산하게 쓰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지. 우린 이미 얘를 조사했단 말이야. 얘를 만족하잖아. 중요한 건 여기에 밑에 4번이라고 써요, 여러분들. 알파 베타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성립되잖아.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잖아. 판별식은 자동적으로 0보다 커져버려.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증명을 해줄게. 알파 베타의 곱이 A분의 C